품격 있는 여행자의 기본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법. 그래서 서프라이즈 트립이 찾은 곳은요, 남양주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큰 강을 낀 비옥한 토지는 어김없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기 마련이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남양주도 선사시대부터 문화를 꽃피운 흔적이 찬란합니다. 서프라이즈 트립! 저는 남양주에 있는 박물관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어때요? 너무 아름다우신데 이 네. 블링블링한 거 저도 좀 했으면 합니다. 느끼셨구나. 네, 너무 예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기품이 있고 오늘 남양주 여행은 특별히 저처럼 고상한 사람들이 이 지식과 문화를 충분하게 채울 수 있는 여행이라고 해서 제가 좀 고상함을 갖췄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아까 고상함이 약간 2% 부족하세요. 그러면 저도 네. 고상하게 오늘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긴장한다 그러시더니 막 이런 것도 하시고 아까 못하겠다 그러시더니 네. 선생님 이거 소개를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남양주에 위치한 박물관입니다. 남양주 미학 고국그곡을 품다라는 특별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고급스러운 리포터님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의 미학이라 저의 미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약간의 어떤 럭셔리 그런 미학이 있는데 남양주는 도대체 어떤 미학인 건가요? 고군구곡이란 말이. 네, 고군구곡은 이제 고군 김수증 선생님이 강원도 화천에 땅을 매입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9개의 계곡에 이름을 붙이셔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화첩을 오늘 전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 그럼 뒤에 펼쳐지는 이 그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은데 이게 그러면 9개의 그 봉우리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군요. 저는 이 뒤에 이런 훌륭한 작품들을 봤을 때 이게 깊은 감동이 느껴지지만 이런 분들, 이런 서민 분들은 이런 작품을 보고 뭘 봐야 되지? 이런 건 전혀 까막눈이에요. 이런 네. 분들은 뭘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저희가 옛날 작품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그림들도 딱 보면 산수, 즉 산과 물과 나무, 강밖에 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고군구곡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그림 안에 서민들의 생활 모습, 동식물도 가득하고 그리고 작가인 본인 김수증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람객들이 이 작품을 관람하실 때 김수증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숨은 그림 찾듯이 찾아보면서 관람하면 조금 더 옛그림이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원리를 찾아라 그 책에서 막 찾은 것처럼 맞습니다. 그 네. 작가분이 찾는 그런 묘미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다른 전시 보러 가시죠, 선생님. 네, 갈까요? 뿅! 너무 옛날 거야.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남양주에서 출토된 구석기 유물로 시작하는 남양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1전시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시실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선생님, 네. 이곳은 어떤 전시실인가요? 네, 이곳은 저희 박물관의 상설 전시관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남양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의 그 선사시대부터 조선 근현대사까지 저희 남양주의 역사적 유물이나 기록들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조선시대 속 남양주의 모습과 걸출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코너도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선생님, 남양주에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선생님 포함해서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이분은 좀 중요하다 한 그분이 있으시면 좀 포인트를 찝어주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고 많은 유명한 분들이 계시는데 네. 혹시 이순지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아는 분은 이순재 선생님, 묻지도 따지도
아지도 않고 이순재 선생님밖에 그쵸, 모르는데 맞아요. 어떡하나요? 네. 그런데 그러면 혹시 세종대왕님은 아실까요? 알죠. 그러면 장영실도 알죠, 알까요? 치국이. 네, 맞습니다. 우리 이순지 선생님도 우리 장영실과 같이 조선 전기 세종대왕 때 네. 같이 천문학을 연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역법을 네. 아실까요? 역법이요? 우리 달력을 네. 만드는 그 역법도 이순지 선생님이 개발을 하셨고, 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라고 혹시 지구 그 달이 지구를 도는 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 사람이 하기 전 100년 전에 이순지 선생님이 먼저 그거를 발견을 하셨습니다. 아, 지동설을요? 네. 그럼 거의 세계에서 거의 최초라고. 네, 해도 맞습니다.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기록이나 이런 것 부분 때문에 그 서양보다는 조금 아쉽게도 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순지 우리 남양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더 많이 천문학적으로 빨리 발견을 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릉이 있거든요. 홍릉, 을릉 거기서 있는데 릉이 있는 동네는 뭐야? 왕이 또 있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품격, 저같이 이런 애티튜드를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남양주에도 릉들이 많이 있나 봐요. 네, 저희는 네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홍유릉, 못 들어봤어요. 산흥, 못 들어봤어요. 혹시 그러면 진접에 있는 광릉을 들어보셨어요? 광릉수목원. 네, 맞습니다. 광릉수목원 바로 맞은편에 광릉이 있는데요. 저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네 곳이 있는데 한 곳은 또 어디죠? 세 곳만 말씀해 주세요. 홍유라고 유릉, 그게 홍유릉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광릉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고궁구공 얘기할 때 동봉 김시습 선생님 네네. 얘기했을 때 그분이 단종의 완전 충신이었는데 단종이 폐위시킨 왕이 누구지요? 혹시 아실까요? 단종의 삼촌. 정태세, 세종. 세조. 네, 세자고 예. 세조의 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조의 묘가 광릉에 있고요. 아까 말한 산흥은 그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의 묘이고, 그다음에 홍릉, 유릉은 홍릉은 혹시 우리 제1대 대한제국의 왕 아실까요? 황제 왕이 아니죠. 고종황제는 맞습니다. 네, 고종황제. 네, 고종황제의 무덤이 홍릉이고. 나 틀릴까봐. 네, 홍릉이고 네. 그의 아들이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고종. 제2대 그러니까 황제가 되겠죠. 네. 순종. 네, 순종의 무가 바로 유릉입니다. 그래서 저희 네. 남양주는 아까 리포터님이 말씀하셨듯이 왕릉도 있지만 저희 남양주는 왕릉도 있고 황제릉이 있기 때문에 두 곳을 가보면 예전에 조선시대의 왕릉과 황제릉으로 바뀐 다음에 황제릉을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로도 가능합니다. 왕릉과 황제릉이 지금 여기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네. 한번 보시면 아까도 제가 작품을 볼 때 작가분이나 그 녹여있는 그 서민들을 찾아보는데 좀 재미를 느끼신다고 네. 하면 두 개의 릉 중에 네. 다른 점들이 또 보일 거예요. 네. 혹시 어떤 게 저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왼쪽 거. 왼쪽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이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나무를 지금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돼 있는데요. 네, 맞아요. 이쪽이 제가 그럼 먼저 답은 드리지 않고 네. 왜 하트 모양 그대로 했을까요? 부부네. 딱 네, 보니까 맞습니다. 부부. 부부기도 하고 네. 저희 왕릉이 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 중에 큰 거 하나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고 소나무 하나까지도 살려서 왕릉을 조성했다고 해서 자연과 어우러진 왕릉 그 릉을 만들었다 해서 세계문화유산에도 등록이 된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든 네, 네, 네. 릉을 보러 남양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래서 박물관은 재밌는 곳입니다. 박물관에서 풍성한 지식을 쌓고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다르게 보일까요? 남양주 여행의 첫 코스는 박물관, 탁월한 선택이죠. 옆에 탈들이 있는데 가만 보아하니 선생님의 얼굴은 첫째 상자 탈
저거랑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거랑 닮은 것 같아요? 우리 리포터님은 네. 아름다운 미모와 블링블링 하시니까 저 가운데 있는 애시당 탈이랑 너무 닮았습니다. 유일하게 여자의 탈이죠. 아, 여자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뭔가 눈썹이 좀 네. 이렇게 단단 눈썹인데 약간 인상이 비슷해서 제가 지금 소름이 돋네요, 저랑. 네, 닮았죠. 어떤 네. 탈들이에요? 이곳은 태계원 산대놀이 공간을 전시한 공간인데요. 이곳에서는 태계원이 예전에 강원도나 아랫지방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머물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왕숙천을 주변으로 사람들이 예전에 교통수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걸어 도보, 뚜벅이. 그쵸. 아니면 돈 있으면 말 타고. 그쵸. 더 돈 있으면 가마 타고. 그렇죠. 네. 그것보다 혹시 요즘에 고속철도 같은 느낌을 가진 교통수단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말보다 더 빠르다고요? 그럼요. 뭐죠? 한강을 이용한 배입니다. 배. 네, 그래서 태계원의 왕숙천에는 나루터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교통의 요충지였기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숙박을 하게 되면 상업이 당연히 형성이 되겠죠. 그쵸. 많이 발달하고. 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즐기게 하기 위한 산대놀이, 즉 혹시 산대놀이가 네. 뭔지 아실까요? 그 산대놀이가 야 산대놀이 이거 같은데 맞아요. 산대가 뭔지 모르겠어요. 산대는 사실 궁중에서 열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탈춤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열렸다 해서 산대라고 하는데, 이 태계원 산대놀이는 물론 지방에 여러 탈춤도 있지만 특히 궁중에서 궁연에 열렸다 해서 산대놀이라 해서 태계원에서 산대놀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능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회계원 산대노래까지 둘러봤는데요. 남양주가 가진 보물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랍니다. 이곳은 또 다른 전시실로 넘어왔거든요. 여기는 어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여기는 남양주의 생활사를 남양주 견문록이라 해서 남양주의 선사시대부터 아까 1층에서 봐왔던 그분들의 생활 속 모습을 담아놓은 특별 전시 기관입니다. 견문록. 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남양주의 이 천사시대면 애초 초기부터 쭈르르르 어떤 이런 자서전을 쫙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문화, 즉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그릇을 사용하였고 어떤 책을 받고 어떤 문화를 했는지를 이 2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좀 중요한 것들 있으면 선생님이 하나를 찝어주실까요? 쭉 살펴보신 모든 유물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보시면 정약용 선생님이 시험 보셨던 답안지가 있습니다. 무슨 시험 보셨어요? 뭐 토익 테스트 보셨어요? 무슨 시험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시대 때 저희 항상 시험을 봤는데 그때 통과하셨던 그 시험 답안이 저희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과거 급제 시험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본은 아니고요. 저희가 촬영을 해서 네. 그 복사본을 네. 전시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박물관은 전시 내용도 흥미롭지만 체험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연령별 프로그램은 물론이고요. 개인이나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따로 마련돼 있으니 참고하세요. 선생님 저는 아직도 그래요. 박물관에 오면 설명 듣는 거는 빨리 끝내라 막 이렇게 하고 체험이에요. 체험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러면 저 철 안 든 거죠.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해설보다는 네.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관람객들하고 같이 체험하는 게 더 즐겁고 재밌어요. 박물관의 묘미 바로 체험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체험이에요? 네, 오늘은 탁본이라는 체험을 할 건데, 탁본이란 것은 금속이나 아니면 돌이나 나무에 새겨진 글씨나 그림을 원형 그대로 저희가 찍어내는 것을 탁본이라고 합니다. 도장 찍기? 네, 맞습니다. 그 도장 찍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혹시 나뭇잎이나 동전을 위에 종이에 올려놓고 연필을 막 긁어보신 적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연배가 나오지요. 됩니다. 네네. 오늘은 저랑 같이 체험할 거는 습식 탁본인데, 이제 많은 유물들 중에 이제
그 종이를 위에 유물에 대고 물을 뿌린 다음 좀 더 섬세하게 탁본을 뜰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이거 그겁니다. 서울시 그거 캐릭터 해치. 오, 혜태, 그 해치. 맞습니다. 이 아이는 정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을 잘 끄집어내기도 해서 네. 법정에서도 많이 상징의 동물, 상상의 동물이기도 하지요.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식 탁본을 할 네. 건데요. 그래서 종이를 먼저 위에 화선지를 위에 올리고 네. 얘를 예쁘게 뒤집어서 포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본을 이렇게 돌려놓고 아까 유물을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뭐를 뿌린다고 했죠? 습식. 맞아요. 아리수. 물을 네. 뿌리는데 이 물을 너무 흥건하게 뿌리면 네. 종이가 너무 적겠죠. 그래서 살짝만 2번 우리 얼굴에 미스트 뿌리듯이 습식이니까 이게 또 남양주 팔당 때문에 이 물 아니겠습니까? 일단 제 얼굴도 한번 모이스처 좀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네, 여기 그만. 있나요? 예. 네, 너무 많이 뿌리면 아까 말했듯이 네. 이제 그래서 이 유물의 무늬가 잘 나오도록 우선 솔로 이게 선생님 머릿결의 비결인가요? 아니요, 그냥 두드리시면 아, 됩니다. 두드리는 거. 네. 예, 이렇게. 네네, 살살 두들겨서 네. 이 유물이 이 화선지에 배길 수 있도록 나가시면 배기지요. 이렇게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이제 옆에 있는 봉으로 네. 두들기. 이것도 선생님 피부결의 비밀이신가요? 아니요, 분첩은 아닌 예. 것 같습니다. 저 두들기고 이제 안 받아주셔. 예. 두들겨서. 여기 한번 두들겨서 요 정도 농도가 됐을 때 네. 살살 한번 두들겨 보세요. 네. 톡톡톡톡 혜태야 잘 나와라. 네. 정의의 수신 혜태야 나를 지켜줘. 콕콕콕콕. 이제 됐나요 선생님? 네,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거를 가위로 요 부분을 올려 이제 요 우리 옛날 선인들처럼 족자에 붙여서 기름막이. 가져갈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아까 붙였던 걸 풀르시고 가위로 네. 잘라보세요. 자, 족자는 이제, 네. 이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위쪽이고 아래 봉인 부분이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네. 완성입니다. 완성. 족자 저를 지켜줄 혜태 족자 완성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오면요 재밌는 해설도 들으시고 또 이런 것도 하나씩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 놀러 오세요. 어우 선생님, 어우 좋아요 좋아.